마오쩌둥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나 죽고 100년 동안 미국한테 개기지 마라. 지금 무역 분쟁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역 분쟁이 터지고 누구죠?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자기 선거전을 하려면 시비를 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작년, 재작년에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대상이고 주식을 들고 있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과 다른 거죠. 그때는 미국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한창 좋은 때라 자신만만하던 때고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 경제를 망가뜨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는 당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하고 다르게 정책을 쓰는데 어떤 정책이냐면 투트랙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둘 다 투트랙을 원해요. 뭐냐면 겉으로는 서로 아구다툼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결정타는 안 던지는. 왜? 둘 다 결정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홍콩 문제도 뭐라뭐라 떠들었지만 주가는 아낌없이 올라가 버렸던 이유는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진핑도 마찬가지. 미국에 물건 사주기로 한 거 지키겠다. 지금 좀 부족하지만 더 사겠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둘의 분쟁은 계속 얘기가 많을 거고 트럼프가 선거운동하는 동안 더 심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결코 결정타를 날릴 상황은 둘 다 아니다. 하지만 패권 전쟁은 계속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이라 그래서 어떤 때가 됐냐면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업화되면서 인건비가 지방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서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집중적인 제조 능력을 가지는 그런 공업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전환점이 왔다. 루이스 전환점이라 그래요. 뭐냐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싸게 제조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수출국으로서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은 이미 멈춰버린. 그래서 중국의 한계. 그런 때를 미들인컴 트랩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필리핀 이런 나라가 미들인컴 트랩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옛날에 필리핀이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장충체육관, 도움체육관을 먼저 와서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잘 살던 나라도 이걸 못 넘어버려서 지금 필리핀이 된 거예요. 중국도 딱 그 루이스 전환점에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중국은 지금 필사적입니다. 수출 국가에서 내수 국가로 변해야만 살 수 있는. 필사적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시간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리지만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패권 전쟁, 패권 국가를 판단하는 기축통화국이 되는 8가지 평가를 했더니 미국은 꺾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패권 국가에서 위치를 점점 잃고 있는 중이고 중국은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만나지는 않았어요. 중국이 아직 패권 국가가 될 준비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있죠. 레이 달리오는 중국일 거로 거의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패권 국가라는 건 기축통화국이고요. 기축통화국은 여러분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만 기억나시겠지만 1500년도부터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계속 바뀌어왔고요. 미국이 잡은 지 150년? 뭐 이렇게 150년 안 됐을 거예요. 예. 어쨌든 미국이 잡은 지 일정 기간밖에 안 된 겁니다. 이 패권, 이 기축통화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대출이 65%가 달러로 나갑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달러가 없어서 절절 매는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가 달러로 평가돼요. 우리나라도 달러 얼마 들고 있느냐 갖고 겨우 안심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물건 살 때 결제가 달러로 일어납니다. 43%.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박살을 못 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해요. 중국을 지금 때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홍콩 포함해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리면 지금 전 세계 결제 43%인데 중국이 만약에 달러 결제를 포기해버리면 이 중에 20% 이상 날아갑니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짓은 안 할 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왜? 달러 결제되는 게 얘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중국과 싸우진 않는다. 그런데 이 기축통화국의 의미는 뭐냐? 돈이 발행되는 만큼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계속 야심을 갖고 삽니다. 이번에도 기축통화국이 돼보겠다는 일념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제일 먼저 발행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전부 뒤따라서 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디지털 통화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됐을 때 미국이 준비가 되면 아마 지금 화폐에서 디지털 통화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때도 본인이 기축통화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용납을 하겠죠? 그러느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화폐의 위치에 대한, 화폐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계속 생기겠죠? 그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은 금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래서 공색하지만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 예, 요거 뭐예요? 요 원래 있던 RCEP라는 데서 중국을 빼기고 따로 또 만드는 거, TPP를 하려는 거, TPP는 지가 탈퇴했거든요. 새로 만든 네트워크이고 우리한테도 들어와라 아니면 죽어라. 이걸 한 게 EPN이에요. 예, 앞으로 이쪽으로 가져갈 거고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지금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들어올래 죽을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정면으로 대들진 않으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태통이 죽을 때 마오쩌둥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나 죽고 100년 동안 미국한테 개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도강양회예요. 발톱을 숨기고 준비했다가 준비가 되면 철하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워낙 야심이 큰 사람이라 미리 발톱을 드러내는 바람에 이렇게 밟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진핑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요번에 발표한 양회에서 발표한 거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100%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지금 6조인데 중국의 소비시장 6조인데 이걸 13조까지 만들겠답니다. 이 소비시장이 왜 힘이냐? 현재는 중국에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요. 옛날에는 중국에 왜 들어갔어요? 인건비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인건비 때문에 들어가는 건 10% 미만이고요. 중국의 소비시장을 보고 들어간다가 70%가 넘어요. 왜? 6조. 네, 그걸 13조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당 GDP도 올라가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왜? 지금도 6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못 때리는 거예요. 아까 결제통화. 중국이 지금 달러로 결제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포기하고 위안화 결제하겠다고 해버리면 미국만 팽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정면으로는 때리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얘들은 조용히 당하면서라도 키우겠다. 이게 중국의.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중국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데는 하면 안 돼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부닥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수출. 그래서 중국 기업 중에 수출 관련된 비중이 높은 데는 하면 안 돼. 전부 다 내수 관련된 데들. 그 다음에 얘네가 키우는 디지털 경제에 속한 기업들. 이런 데들만 하셔야 돼요.